2023년 10월 4일 다이빙의 전설 브렛 햄필은 팬텀 스프링스에서 다이빙 깊이 기록을 깨기 위해 도전하던 중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그의 이야기입니다. 스쿠버 탱크와 다이브 마스크로 시작해서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챙겨 한 다이버가 불길한 동굴 입구에 떠 있습니다. 사방이 어둠으로 둘러싸인 채 그는 헤드램프로 비추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빛이 동굴 옆 표지판을 비춥니다. 그 표지판에는 위협적인 저승사자가 그려져 있고 경고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동굴에는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이버의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미로 같은 동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는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지 꼭 알아야만 합니다. 비록 폐소공포증을 유발하는 좁은 틈을 지나야 하고 생의 마지막 몇 시간을 그곳에 갇힐 위험을 감수해야 해도 말이죠. 안에는 좁고 혼란스러운 미로가 있습니다. 몸을 돌릴 공간조차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이버는 터널 끝에 빛을 봤습니다. 그는 해냈습니다. 경고 표지판이 뭘 알겠습니까? 그는 흥분한 채 나아갑니다. 하지만 틈이 갑자기 좁아져요. 그를 동굴 벽 틈에 끼이게 만듭니다. 그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는 어디로도 갈 수 없고 돌아가는 길도 선택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도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공황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벽이 그를 서서히 조여옵니다. 그를 조여오며 마치 바다의 신들이 그의 침입에 분노한 것처럼. 이렇게 그가 죽게 되는 걸까?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며 지하 200피트 깊이에서 이 주변에는 아무도 없이 그는 격렬하게 몸부림친다. 하지만 그는 동굴 잠수 강사가 해준 말을 기억한다. 더 많이 당황할수록 산소 사용이 늘어난다. 죽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는 진정하고 압축 공기를 깊게 들이마신다. 질소로 특별히 조제된 산소 그리고 다른 미량 기체들. 그의 몸을 굳게 만들던 긴장과 두려움이 가라앉는다. 갑자기 그의 스쿠버 탱크가 움직인다. 그리고 다이버가 앞으로 돌진한다. 안도의 숨을 내쉬며 그는 동굴 출구로 헤엄쳐 나간다. 그는 빠져나왔다. 이번에는 다음에도 운이 좋을까요? 여기가 바로 동굴 다이빙의 미친 세계입니다. 저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깊은 동굴 잠수부들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을 탐험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굴들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기록하려 목숨을 겁니다. 이것이 동굴 잠수부 브렛 바틀리 햄필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되시겠지만 그것이 그의 비극적인 최후로 이어졌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브렛은 다이빙 기록을 깨고 새로운 사이드 마운트 시스템도 개척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 발 아래에 있는 아름다움과 보존해야 할 생명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브렛의 비극적인 마지막 순간을 공개할 테니 계속 시청해주세요. 브렛은 1967년 플로리다주 코코아 비치에서 태어났습니다. 12살이 되기 전에 브렛은 5번 이사를 했습니다. 한 번은 일본으로도 이사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새로운 환경에 노출된 것은 브렛에게 주변의 자연 세계를 탐험하고 발견하고 싶은 욕구를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호기심은 그를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오를 수 있는 모든 산을 올랐습니다. 모든 강의 근원을 찾았고 그리고 결코 주변을 탐험하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불타는 호기심을 만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는 어릴 때 도보 탐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14살 때 동굴 시스템으로의 여행을 했습니다. 그 경험은 우리 발 아래에 있는 세계에 대한 그의 시야를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 대상의 물에 들어가지 않는 동굴 탐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렛은 복잡한 동굴 시스템에 즉시 매료되었습니다. 이 여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브렛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탐험대의 다른 멤버들이 잠든 사이 브렛과 두 지도교사는 동굴을 더 깊이 탐험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던 구역을 발견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이 발견은 브렛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짜릿함은 모험을 추구하는 브렛에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2021년에 다이브 소프트 인터뷰에서 브렛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탐험을 항상 좋아했습니다. 저는 TV를 보면서 만족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다면 저는 개울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있잖아요. 아무거나요. 플로리다로 다시 이사 오기 전 브렛은 미시간에서 몇 년을 보냈고 그곳에서 1986년에 하웰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브렛은 새로운 수중 기로를 발견하는데 열정적으로 몰두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수많은 동굴 탐험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그가 전문 동굴 잠수부가 되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이드 마운트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브렛은 작은 동굴 시스템이 종종 더 크고 미지의 발견이 숨겨진 동굴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스쿠버 탱크의 번거로운 백마운트와 사이드 마운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르마딜로를 만들었어요. 아르마딜로의 독특한 사이드 마운트 시스템은 다이버가 갇힐까 하는 두려움을 덜고 좁은 틈을 통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브렛은 자신의 발명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돌아서기엔 너무 좁은 통로에서 뒤로 빠져나올 때 실린더 뒷부분이 들려 천장에 부딪혀 나를 가뒀습니다. 이런 종류의 동굴 환경에서 탐사를 포기하는 대신 저는 사이드 마운트 장비의 뒷부분 연결 지점을 짧게 하고 허리보다 낮은 위치에 부착 지점을 만들어 디자인을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렛이 개조한 사이드 마운트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동굴 잠수구의 생명을 구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동굴 잠수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닙니다. 수중 동굴의 무서운 깊이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이름이 길게 이어집니다. 여기엔 브렛 등 경험 많은 전문가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채 스릴을 쫓던 아마추어 다이버들도 포함됩니다. 인터내셔널 저널 업 아쿠아틱 리서치 앤 에듀케이션에 따르면 매년 평균 10명의 동굴 다이버가 수중 동굴의 깊은 곳을 탐험하다가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 같은 연구에 따르면 1969년부터 2007년까지 36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은 공기가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즉, 많은 다이버들이 필수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3분의 1 규칙입니다. 동굴 다이버는 깊은 잠수를 철저히 계획해야 합니다. 얼마나 산소가 필요한지도 포함해 질소, 탱크에 필요한 다른 가스의 양도 포함됩니다. 규칙에 따르면 호흡가스의 3분의 1은 들어갈 때 사용합니다. 3분의 1은 돌아올 때 사용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비상시에 대비해 남깁니다. 다음으로 흔한 실수는 항상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연속 유도선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한 가이드라인 하나가 가족에게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과 어두운 수중 동굴에서 길을 잃는 것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 극한 스포츠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이버들이 걱정해야 하는 것은 끝이 없는 동굴 시스템에 갇히는 두려움만이 아닙니다. 다이버가 아래 깊은 곳으로 잠수할 때 그들이 움직일수록 압력이 더 높아집니다. 이 압력의 증가는 그들이 들이마시는 공기 속 질소가 혈류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일단 그들이 상승을 시작하고 압력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질소는 다시 기체 상태로 돌아가 혈류 내에서 기포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말만 들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벼운 관절 통증부터 심각한 신경학적 문제,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감압정지는 생명을 구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그리고 질소 마취의 위협도 있습니다. 이것은 100피트 이상 잠수했을 때만 발생합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질소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됩니다. 질소 마취는 사람마다 다르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일부 증상에는 행복감도 있습니다. 판단력 저하, 한각, 그리고 의식 상실. 죽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이런 만취 상태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제호흡기를 벗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브렛 햄필처럼 잠수부들이 자주 100피트 이상의 깊이로 잠수하기 때문에 그들은 트라이믹스나 헬리옥스와 같은 특수 혼합가스를 사용합니다. 이 가스들은 질소가 더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이버가 더 깊이 잠수하기 시작하면 고압신경 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일정 압력 이상을 견디지 못합니다. 330피트, 약 100m를 넘으면 HPNS에 심각한 영향을 경험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육 경련과 떨림이 포함됩니다. 메스꺼움과 구토, 그리고 정신 상태의 변화, 환각과 시야 흐림과 같은 증상입니다. 이제 이 장애물들을 고려해 동굴 다이빙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브렛 햄필 같은 전문 테크니컬 다이버들은 다이빙의 모든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계획합니다. 스쿠버 탱크 안의 가스 혼합 비율은 정확해야 합니다. 100분율의 아주 작은 오차도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당신이 수중 동굴의 좁은 틈을 통과할 때 환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비는 완벽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신 수습팀의 도움 없이 수면 위로 돌아오고 싶다면 동굴 잠수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브렛 햄필이 잠수할 때마다 항상 했던 일입니다. 그는 3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전문가, 잠수부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카르스트 수중 연구팀을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사망 당시 그 팀의 회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필요한 과학적 연구와 수중, 동굴 및 수로의 문서화를 통해 카르스트 대수층과 그 수지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신은 브렛이 목숨을 걸게 만든 열정이자 이유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물의 출처를 알게 된다면 그들은 더 보호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렛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고는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요. 알잖아요. 제가 그걸 안 할 수도 있지만 정말 놀랍네요. 그리고 그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해요. 이건 브렛이 단순히 스릴을 추구한 게 아니었어요. 이런 지하수 환경을 지나가는 건 어머니 지구의 혈관을 헤엄치는 것과 같아요. 마치 지구의 생명줄과 연결되는 느낌이에요. 브렛의 작업은 그가 지도화하고 기록한 동굴의 보호와 보존을 요구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브렛과 팀은 과정 중 몇 가지 기록도 세웠습니다. 그의 마지막 잠수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2008년에 브렛과 그의 카르스트 수종 연구팀은 미국의 심해 동굴 잠수 기록을 깼습니다. 407피트의 깊이에 도달하며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플로리다의 위키와치 스프링스 동굴 시스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탐험으로 위키와치 스프링스는 미국에서 가장 깊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중 용천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5년도 채 지나지 않아 브렛과 KUR팀은 이전에 407피트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엔 팬텀 스프링스에서였습니다. 결국 그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텍사스의 놀라운 동굴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려 465피트라는 엄청난 깊이에 도달했습니다. 동굴 안으로 8,000피트 들어간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멀리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이빙 파트너 앤드류 피트킨이 쓰던 매그너스 스쿠터가 내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 큰 방은 매그너스 홀로 불리게 됐습니다. 2014년 10월 카르스트 팀은 또한 위키와치 스프링스와 트윈디스 동굴 사이에서 가장 깊은 연결 중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KUER 책임자이자 브렛의 절친한 친구인 앤드류 피트킨은 그는 플로리다 동굴에 대해 백과사전 수준의 어디서도 얻기 힘든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의 머릿속에만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지식의 대부분은 그와 함께 팬텀 스프링스의 물속에 사라졌습니다. 브렛의 마지막 잠수는 평소처럼 시작됐습니다. 세심한 대백과 함께 장비를 2번, 3번 점검하고 팀원 모두가 모든 절차를 완벽히 숙지하게 했습니다. 전문가 집단으로서 완벽히 준비되지 않았다면 다이빙은 진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브렛과 그의 다이빙 파트너 앤디 피트킨은 2023년 10월 4일 오전 10시 45분에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팬텀 스프링스 시스템의 맑은 물속으로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이 동굴 시스템을 한번 보면 왜 동굴 잠수부들이 더 많은 것을 찾으려 목숨을 거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팬텀 스프링스 시스템은 사방에 아름다운 흰색 암석이 펼쳐진 길고 그림 같은 통로로 시작합니다. 밝은 파란색 물이 동굴 벽에 반짝입니다. 맑은 밤하늘의 별들처럼요. 이 모든 물은 지류와 강으로 흘러가서 모든 종류의 유기 생물들에게 생명을 주는 신선한 물을 제공합니다. 인간을 포함해서요. 브렛과 앤디는 동굴을 통과했습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로프를 펼치며 나아갔습니다. 얼어붙은 물속을 떠다니며 두 사람은 아직 탐험하지 않은 동굴의 모든 구석구석을 기록했습니다. 브렛과 앤디는 570피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에서 동굴 잠수 수심 신기록이 세워졌습니다. 마지막 잠수의 영상에서 브렛이 동굴의 분기점에서 안내로프를 묶는 모습이 보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떨어져서 동굴의 다른 구역을 계속 탐험했습니다. 동굴 잠수부들은 혼자 잠수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전문가들은 서로의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천천히 상승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전기 감압 정지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앤디는 브렛의 불빛이 곧 물속에서 돌아올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브렛의 흔적이 보이지 않자 앤디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브렛의 로프 쪽을 봤을 때 그 로프가 팽팽히 움직이고 있으리라 예상했지만 하지만 로프는 그냥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래를 봤지만 검은 어둠만 보였습니다. 빛도 없었고 기포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무엇을 뜻할지 깨닫고 잠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브렛이 생각보다 더 뒤에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가 다음 감압 정지 지점에 도착해 감압이 끝나기를 기다릴 때 그는 아래를 응시했습니다. 그저 생명의 어떤 흔적이라도 보이길 바랐습니다. 그는 브렛을 최대한 찾았습니다. 하지만 가스가 줄어 그는 수면으로 돌아가야 했고 브렛도 무사히 나오길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수면으로 돌아온 뒤 좋은 친구이자 다이빙 파트너가 여전히 보이지 않자
그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곧 따라올 거라 생각하며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수색팀이 브렛을 찾으러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모두 그가 살아서 발견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전문 잠수부들이 브렛을 수습하기 위한 대규모 수색 작업에 합류했습니다. 브렛과 앤디가 세운 기피 기록 때문에 수습 임무는 평소보다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동료를 데려오기 위해 여러 잠수부가 자신들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깊이까지 잠수해야 했습니다. 그를 발견하기까지 위험한 동굴을 헤치며 꼬박 나흘이나 잠수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예상보다 훨씬 깊은 동굴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탐험에 대한 그의 욕망은 그가 가서는 안 될 곳까지 그를 이끌었습니다. 한때 아름다움과 생명의 장소였던 그곳은 브렛을 알고 사랑했던 모든 이들에게 고통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 많은 다이버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가 세상을 떠났을 당시 텍사스 로벅에 있는 검시관시우는 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그 부검의 결과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많은 숙련 잠수부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 세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브렛이 장비 고장을 겪었거나 호흡가스의 혼합이 잘못되어 혈액에 질소가 너무 많이 축적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브렛이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은 동굴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가 탐험 도중 안내로프에서 떨어져 길을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1년에 브렛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2만 피트에 있을 때는 아이들과 아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굴로 다시 돌아갔을 때도요. 그런 건 생각하고 싶지 않죠. 브렛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브렛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기려졌고 그리고 그가 공동의 열정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했던 일과 커뮤니티에 기여한 많은 공헌에 감사했던 다이빙 커뮤니티 전체로부터도 기려졌습니다. 잔인한 운명의 장난으로 상황을 고려할 때 운명의 그날 브렛이 물에서 나왔을 때 그는 새로운 미국 잠수 기록 보유자로서 물에서 나왔습니다. 이전 기록을 100피트 이상 경신했습니다. 브렛 햄필은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머물고 싶은 곳은 몇 군데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이 덜 비극적인 건 아닙니다. 동굴 다이빙에는 위험이 따르지만 브렛과 그의 팀처럼 모든 것을 계획한다면 문제가 생길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브렛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가족과 다이빙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브렛은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넘어 생명을 유지하는 동굴 시스템에 대해서도 알리고자 했습니다. 브렛은 모두의 친구이자 즐거움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는 모두와 음악 사랑을 나누는 걸 즐겼습니다. 그는 자주 지역 공연과 자선 행사에서 커버밴드에서 연주했습니다. 그는 탐험가로서의 노력만으로 사랑받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의 진정한 연민과 인간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동굴을 탐험하느라 지하 깊숙이 있지 않을 때면 그는 템파베이 지역의 높은 곳에서 일하고 있곤 했습니다. 그는 본업으로 건물 창문을 청소했습니다. 브렛 바틀리 햄필은 항상 자비로운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공감심, 또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이빙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에게도, 과학자들에게도, 그리고 그와 함께한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에게도 아렛 햄필, 브렛의 아들 중 한 명은 말했다. 그의 이야기는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이름에 돌아갈 공로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것을 멈추는 이유로 삼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은 계속 나아가야 할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